이미 앞에서 얘기한 바와 같이 이번 강의에서는 학생들이 수업을 들으면서 자신은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초등학교 들어가면은 제일 처음에 수학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덧셈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덧셈 수업을 들을 때 여러분들이 할 일은 첫째, 덧셈이 왜 필요했는가? 둘째, 어떤 약속을 했는가? 셋째, 어떻게 표현하고 해를 구하는가? 넷째, 덧셈의 예를 만들 수 있는가? 다섯 번째, 배운 것을 정리할 수 있는가? 여섯 번째,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터득하는 것입니다. 우선 정은지 선생님이 덧셈이 왜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부분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무서운 문제 괴물들이 살고 있어요.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두 가지 수학 미션을 해결하면 덧셈 공격으로 이 괴물들을 무찌를 수가 있어요. 모두 준비됐나요? 자, 그럼 수학의 자신감을 충전하고 떠나볼까요? 오늘의 첫 번째 미션 나와라! 귀여운 오리가 연못에서 헤엄치고 있었어요. 연못에 있는 오리가 몇 마리인지 세어볼까요? 하나, 둘, 셋. 세 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당에서 놀던 오리 하나, 둘, 두 마리가 연못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고 있어요. 이 두 마리의 오리가 연못 안으로 들어가면 연못에 있는 오리는 모두 몇 마리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잘 들었습니까? 여기까지가 왜 덧셈이 필요한가를 설명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들어본 대로 상당히 장황하죠. 이것을 수학이라는 기법을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지금부터 하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약속하는지를 잘 봐주십시오. 그러면 다시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셋과 둘을 더하면 알 수 있어요. 오리의 수만큼 똑같이 블럭을 준비했어요. 연못에 처음 있던 오리의 수가 셋이므로 블럭도 하나, 둘, 셋. 마당에 있다가 들어가려고 하는 오리의 수가 둘이므로 블럭의 수도 하나, 둘. 셋과 둘을 더하면 짠! 하나, 둘, 셋, 넷, 다섯이 되는 거예요. 셋과 둘을 더하면에서 더하기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을까요? 바로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해요. 우리 친구들 손가락을 들고 선생님이랑 한번 써볼까요? 이렇게. 자, 그리고 셋과 둘을 더하면 다섯과 같습니다 해서 같습니다는 어떻게 나타내는 걸까요? 이렇게 나타내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손가락을 들고 써볼까요? 하나, 둘.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셋과 둘을 더하면 다섯과 같습니다를 수를 이용한 덧셈식으로 써볼까요? 3, 그 다음에 방금 약속했던 더하기 2는 5 이렇게 덧셈식으로 쓸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덧셈식은 두 가지로 읽을 수가 있어요. 먼저 3 더하기 2는 5와 같습니다 라고 읽을 수가 있고요. 하나 더 3과 2의 합은 5입니다 라고 읽을 수가 있는 거예요. 합이라는 말이 어렵다고요? 합은 쉽게 생각해서 두 수를 더한 값이라는 뜻이에요. 두 가지로 읽을 수 있다고 했으니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3 더하기 2는 5와 같습니다. 그리고 3과 2의 합은 5입니다. 덧셈식을 쓰고 읽기로 수학의 자신감이 충전되었어요. 잘 들으셨죠? 어떤 약속들을 했습니까? 처음에 연못에 있는 오리의 수를 우리는 3이라는 숫자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밖에서 놀다가 연못에 뒤에 들어간 두 마리는 2라는 숫자를 표시를 했죠. 그 다음에 연못에 들어갔다는 것을 우리는 더하기다 이렇게 하고 덧셈 기호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모두 5마리가 되었습니다. 이것은 같습니다 라는 말로 바꾸어주고 기호로서는 수평으로 두 개의 직선을 그어 주었습니다.
이런 약속을 한 후에 연못에 들어온 오리의 총수는 3 플러스 2는 5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 이것을 이루는 방법을 또 약속을 했습니다. 즉 3 더하기 2는 5와 같습니다. 또 3과 2의 합은 5입니다 라고 읽는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이렇게 덧셈 형식으로 쓰여진 형태는 장황하게 설명되었던 것을 아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는 이점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왜 이 시기 무엇 때문에 있었느냐는 항상 연못에 오리가 들락날락한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이런 것을 명심을 하고 있어야 이 시기 어떤 의미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약속이 끝이 나면 이제 문제를 풀기 시작합니다. 앞에 것을 잘 명심하고 우리는 문제를 푸는 데 몰두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 하나를 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문제예요. 26번이네요.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세요. 네모 안에 그림을 보고 알맞은 수를 써 넣는 문제예요. 무엇이 보이나요? 먼저 노란색 우산이 하나, 둘 있으므로 둘은 수로 쓰면 2라고 쓸 수 있지요. 그리고 빨간색 우산은 하나, 둘, 셋, 넷, 5이므로 수로 쓰면 5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우산은 모두 몇 개일까요? 이것을 알고 싶으면 덧셈식을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친구들, 2와 어떤 수를 더하면 해서 더하기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었죠. 그리고 어떤 수와 같습니다. 에서 같습니다는 이렇게 쓰기로 약속했어요. 이제 빈칸에 들어갈 수를 찾아보면 되겠네요. 노란색 우산의 수가 있으므로 빈칸에는 빨간색 우산의 수인 5를 써줘야겠네요. 2 더하기 5는 우산 모두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 6, 7이므로 2 더하기 5는 7이라고 덧셈식 써주면 되겠네요. 이제 이 덧셈식을 두 가지 방법으로 읽어볼까요? 2 더하기 5는 무엇과 같습니다? 7과 같습니다. 첫 번째 방법으로 읽었고요. 하나 더, 2와 5의 합은 얼마입니다? 7입니다. 라고 읽어주면 되겠네요. 잘 보셨죠? 우산 숫자는 앞에 것은 2개이기 때문에 2라는 숫자로 바꾸었죠. 뒤에 붉은색 우산은 5개이기 때문에 5라는 숫자로 바꾸었죠. 그리고 플러스와 등호를 표시를 해서 2 플러스 5는 7이다. 읽을 때는 2 더하기 5는 7과 같습니다. 2와 5의 합은 7입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학생들이 할 아주 중요한 일은 자기가 덧셈 형태의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즉, 지금 수경이가 처음에 사탕을 2개 먹었고 조금 있다가 또 3개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수경이가 먹은 사탕의 수는 모두 몇 개겠습니까? 이것을 덧셈의 형식으로 표시하면 2 플러스 3은 이퀄 5 이렇게 되겠지요. 읽는 방법은 2 더하기 3은 5와 같습니다. 혹은 2와 3의 합은 5입니다. 이렇게 되겠죠. 이번에 또 중요하게 연습해 볼 것은 3 플러스 4는 7이다. 이런 식이 주어져 있을 때 왜 이런 식이 나왔는가 하는 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즉, 이한이는 오늘 아침에 3쪽의 책을 읽고 저녁에 다시 4쪽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러면 모두 7쪽의 책을 읽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이번에는
덧셈에서 숫자 0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3 플러스 0, 0 플러스 3은 어떤 것을 나타내는지 설명해 보실 수 있습니까? 이때 0은 어떤 의미인지 알겠습니까? 그러면 선생님의 강의를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칙칙폭폭 우리 친구들 기차 타본 적 있나요? 동물 친구들도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려고 해요. 몇 마리의 동물들이 기차에 타 있나요? 아무 동물도 기차에 타 있지 않아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의 수 무엇이었죠? 맞아요. 0이었어요. 기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이번에는 3마리의 동물들이 기차에 탔네요. 이제 기차에는 몇 마리의 동물이 있는 건가요? 알아보기 위해 덧셈식을 이렇게 썼어요. 0 더하기 3은 3과 같습니다라고요. 기차가 다시 출발했어요. 잠깐 멈춰서서 혹시 더 탈 친구들이 없는지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요, 더 타는 동물들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다는 뜻의 수인 0을 다시 더해줘야겠지요. 덧셈식으로 이렇게 쓸 수 있어요. 3 더하기 0은 3과 같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0 더하기 3은 3과 같습니다. 그리고 3 더하기 0은 3과 같습니다. 0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의 수이기 때문에 순서를 바꾸어 더해도 결과가 변하지 않고 원래의 수와 같이 3이 되는 거예요. 잘 들어보셨죠? 0은 어떤 의미라고 설명하고 계셨습니까? 즉, 아무것도 없다. 이런 뜻으로 우리는 숫자 0을 쓴다고 얘기했습니다. 잘 명심하십시오. 이제 덧셈에 관해서 배울 것은 다 배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배운 것을 깨끗하게 정리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정리하느냐 하는 것은 첫째, 덧셈이 왜 필요했는가를 적어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덧셈을 표시하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하게 됩니다. 이때 어떤 것을 어떻게 약속을 했느냐를 꼭 적어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약속된 기호를 써서 덧셈식을 어떻게 쓰고 읽느냐 하는 것을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자기가 똑같이 덧셈식을 만들 수 있는 예를 만들어 두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특별히 주의해야 할 사항을 기록해 두는 것입니다. 그러면 노트는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하면은 왼쪽 면에는 우리가 배운 것을 정리하는 면으로 사용하시고 오른쪽 면은 앞으로 난이도 문제 있는 것을 풀면 또 우리가 특별히 적어 두어야 할 내용이 있게 됩니다. 그것들을 거기다가 적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정리한 것을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제가 정리한 방법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또 여러분들이 그 방법을 채택해도 되겠지요. 내가 정리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덧셈이 왜 필요했는가를 적어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덧셈을 표시하기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약속했느냐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약속된 덧셈 기호를 사용해서 어떻게 덧셈을 나타내고 어떻게 읽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내가 덧셈 문제를 한번 만들어 본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명심하여야 할 특기사항을 적어둔 내용입니다.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은 나의 경우에는 사실 수업 시간에 다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좀 어려우면
오늘날에는 EBS 방송에서 매우 쉽게 미리 예습을 할 수 있습니다. 미리 어느 정도 이 기록을 가지고 수업에 들어가서 하면은 정말로 효율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다고 생각되네요.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지금까지 아주 쉬운 덧셈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수학 공부를 어떻게 하는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것이 정말로 수업을 하는 모델입니다. 여러분은 이 방법을 따라서 한번 수업을 해보세요. 정말로 효율적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다음 강좌인 뺄셈에서는 정말로 이제까지 뺄셈을 배우고 고등학생들도 이 뺄셈에 대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제가 한번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한번 참여해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만날 것을 약속드립니다.